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나요? 혹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내뱉으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향해 난 참 못났어라고 중얼거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위로와 응원을 정작 자신에게는 건네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내뱉으면 삶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5가지 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들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수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죠.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니?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말은 나는 나를 믿는다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녀에게 제가 건넨 말은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고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 나아가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나를 믿는다와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이 말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에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향적인 성격에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무기력과 자책으로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면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점점 두려워져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하면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하지만 그 말을 저한테는 하기가 참 어렵네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말을 아낌없이 건네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이 청년 역시 자신을 다독이는 말보다 채찍질하는 말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보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는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그의 표정과 태도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실수를 덜 두려워했고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내지 못했던 분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상담 중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해온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아무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감사의 말을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이 짧은 말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주 후 그녀는 저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저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더 잘 표현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 말들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소한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이 5가지 말로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마법 같은 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2글자가 삶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게 인상 깊었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30대 남성분이 상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늘 불편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제 일은 잘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차갑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표현해보세요. 처음에 그는 이 제안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 동료가 작은 도움을 줬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제가 먼저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그 동료가 깜짝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 대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는 이후로도 매일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삶의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그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혔던 겁니다. 또 다른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한 중년 여성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보셨나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하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의 과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세요. 설거지를 도와줄 때든 작은 일을 해줄 때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한 번씩만 건네보세요. 일주일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기도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남편도 저한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제는 남편이 먼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단순히 예의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 누구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와 함께 우리 삶에 또 다른 빛을 더해줄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한 사연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말을 넘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른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을 떠올리면 한 청년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늘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수할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까봐 무서워요. 그는 매일 자책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세웠습니다. 그에게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그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항상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같이 바라보세요. 며칠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요. 그러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졌어요. 이처럼 괜찮아라는 말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가족 중 한 명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왜 그렇게 못해? 노력 좀 해봐. 같은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괜찮아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상대방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힘을 얻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또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요. 제가 무언가 잘못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그녀에게도 저는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너무 나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안아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여주는 거요.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이 말을 반복해봤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히더니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저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저 자신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누군가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 번만 자신이나 그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이 단어는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마법 같은 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괜찮아라는 말이 자신을 다독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세 번째 마법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미안해입니다. 미안해라는 말,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때로는 이 한마디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갈등이 눈 녹듯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해라는 말은 쉽게 꺼내기 힘든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계기가 되었고 그 작은 오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먼저 나서야지? 하지만 그가 상담 중에 들었던 한마디의 조언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사과는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많이 미안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그와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적은 없으신가요? 미안해라는 말은 때로는 상대방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며 살아갑니다. 실수나 잘못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사과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모든 걸 망쳤어요. 그때 제가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 제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매일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본 적 있나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지금 당신이 계속 자신을 탓하고 있다면 그건 과거의 자신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저 그때의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나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어느 때보다 깊은 안도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미안해라는 말은 단순한 사과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치유하며 삶의 평화를 찾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줄 네 번째 마법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신뢰를 전달하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마법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마법의 말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고마워입니다. 단순한 세 글자지만 이 말이 가진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마움은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보게 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항상 꼬투리를 잡고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동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니요? 저는 그 사람에게 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이 그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 사람이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혹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느껴보세요. 며칠 후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 사람이 제 서류 작업을 도와줬을 때 고마워요. 이런 일이 쉽지 않은데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고마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몸소 느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고마움이 작은 행동으로 표현되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은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함을 표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불평 없이 딸을 위해 애썼지만 딸의 무심한 태도에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갑작스러운 계기로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까지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너무 고맙다. 네가 이렇게 표현해줘서 정말 큰 위로가 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고마움이 관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감사는 삶의 예술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얼마나 표현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5번째 마법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마법의 말은 바로 사랑해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책임감, 진심,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을 때로는 쉽게, 때로는 너무 늦게 하곤 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잖아.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고 아내 역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이면 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점점 무미건조해졌습니다. 작은 다툼은 크게 번졌고 오해는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건강검진을 받던 중 심각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병문안을 갔을 때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나도 많이 사랑해. 이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어. 우리 더 늦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자주 나누자. 그날 이후 이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친구와 연인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혹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아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은 두 영혼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연결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관계를 쌓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단지 연인 사이에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동료,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의 5가지 마법의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도와줄게. 이 5가지 말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진심으로 사용하는 순간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이 5가지 말을 떠올리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